자, 함수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은 어디다 쓴다고 그랬죠? 네, 메인에. 그 다음 실제로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는 메인 아래쪽에 함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어떤 값을 받을 건지 어떤 값을 건네줄 건지 정한 다음에 이 부분을 복사해서 함수의 원형으로 include하고 이제 시작되는 선언 부분하고 메인 시작되기 윗부분에 세미콜론을 쓴 다음에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주셔야지 이제 함수가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메인 함수에서 값을 2개를 가지고 덧셈해서 결과를 찍는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를 찍는 이 부분, 즉 덧셈을 해서 결과를 찍는 이 부분을 별도로 함수로 좀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옆에 거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 자, 메인 안에 메인 열고 선언은 똑같이 했어요. 지금 선언 똑같이 했는데 썸만 선언을 안 했네요. 그리고 자, printf라는 명령이 이 부분 지금 없고요. printf 한 다음에 원래 변수 이름을 가지고 왔었는데, 자, 이번에는 sum하고 이렇게 가로가 있습니다. 가로가 있으면 함수라고 했고요. 쉼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숫자를 2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A1에 5, 그 다음 A2에 8. 이렇게 숫자를 2개를 가져가면 얘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밑으로 내려가서 쭉 찾다가 sum 이름 똑같은 거 있네. 그 다음 가로 안에 A에 숫자 하나 5, 그 다음 B에 숫자 8 이렇게 건네받으면 그 건네받은 2개의 값을 덧셈해서 자, 이번엔 리턴이 나왔어요. 리턴 5하고 8을 더하면 13이 되죠? 그 결과가 지금 뭐라고요? 인티저. 내가 그걸 너한테 줄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이 함수는 값 2개, 인티저 2개 받고 뭔가 처리를 막 한 다음에 하나의 값을 줄 거다라고 지금 선언이 돼 있고 이 부분은 복사해서 원형으로 맨 윗부분에 세미콜론 붙여서 선언해 주셔야 된다고 했고요.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얘가 값을 주고 처리한 결과가 얘 대신에 이렇게 바뀌어서 화면에는 A 더하기 B는 13이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호출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없애고 그 함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꾸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add라는 함수인데요. 이 add라는 함수는 지금 값을 몇 개를 받죠? 예, 원형을 보면 하나만 받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호출은 메인에서 한다고 했고요. 함수를 호출할 때는 값을 하나만 줄 건데 그 n이라는 값이 지금 여기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다가 뭐 4가 될 수도 있고 14가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 있는데 그 값을 주면 함수를 호출을 해서 요 x에 n이 갖고 있던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5였다 하자. 그럼 5라는 걸 받아요. 그리고 얘가 뭔가를 막 한 다음에 어떤 처리를 했을 때 결과를 인티저로 돌려주겠다 했으니까 이 add n이라는 거 대신에 얘가 처리를 한 결과가 20이었다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2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결과를 받으면 그 받은 것을 어디다 저장하거나 출력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리턴 값이 있으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printf로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변수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자, add n에 의해서 함수 add를 호출하되 n에 있는 값은 x로 건네받게 되고 처리를 한 결과는 add n이라는 프로그램 대신에 그 자리에 처리된 숫자 값 10이면 10 그게 들어오고 그게 썸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한번 만들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2개의 정수로 입력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정수는 선언이 int로 돼야겠죠? 뭐 A를 하든 B를 하든 그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2개를 받아서 자, 함수 이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정하면 된다고 그랬고 곱셈 결과를 그냥 출력만 할 거예요.
근데 출력할 때 건네받아서 출력할 건지 이 함수가 처리한 걸 건네받아서 출력하지 않을 건지에 따라서 이름 앞에 void가 올 수도 있고 다른 값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두 개를 받아서 인티저로 받는 걸로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sum을. 그럼 여러분도 지금 똑같아요. 요 이름 여러분이 지정하시고 덧셈 대신에 뭘 하라고요? 덧셈 대신에 이번에는 곱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습했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자, 직접 한번 곱셈 결과를 처리해서 바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작성을 다 하셨을 테니까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죠? 네. 자, 이번에는 multiply라는 이름으로 두 개 받고요. 실제로 받으려는 얘랑 요거랑 문장은 똑같고 세미콜론 붙어있다 했습니다. 얘는 건네받은 값을 아까는 덧셈이었다면 지금 이번엔 뭘로? 네, 곱셈으로. 자, 그러면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A하고 B 선언에서 정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뭐 15 이렇게. 그 입력한 두 개의 값을 가지고 multiply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는 앞에 리턴값 이런 거 안 쓴다 그랬어요. 함수 이름. 그 다음 내가 건네줄 값. 이 값은 여기다 숫자를 직접 쓰셔도 되고 변수 이름을 주셔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얘한테 건네주게 됩니다. 이 이름이 주는 거하고 받는 쪽의 이름은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값을 얘한테 복사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포인트 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A가 10을 갖고 있었으면 이 A는 10을 갖는데 이 메인 안에 있는 A하고 이 함수 안에 있는 A는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애예요. 옆 동네 철수랑 우리 동네 철수랑 다른 사람인 것처럼 철수라는 이름은 똑같아도 존재하는 사람이 다른 것처럼 여기 이 A하고 이 A, 이 B하고 이 B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이름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으면 다른 이름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계산한 결과값을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를 짠짠짠짠짠짠짠 지우고 내가 예를 들어 5를 입력하고 4를 입력했다면 A의 5, B의 4. 그걸 이쪽에 있는 A가 5를 받고 B가 4를 받고 그 다음에 5하고 4를 곱하면 얼마죠? 네, 20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싹 사라지고 죄다 사라지고 뭘로 바뀐다고요? 20 이렇게 바뀌어서 실제 화면에는 20이라는 결과가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곱하기도 했으니까 나누기도 하시고 빼기도 하실 수 있겠죠? 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4개 다 한번 구현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실수를 입력받아서 이번에 실수예요. 아까는 뭐였죠? 네, 정수였는데 이번에 실수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실수를 받아서 나눗셈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 앞에 타입에 따라서 함수는 다르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타입을 잘 보고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인티저는 더블로 형변환이 돼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타입을 꼭 맞춰서 함수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눗셈 결과인데 아까 제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라고 했는데 나눗셈은 이번에는 실수로 입력받는 걸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아까 sum 함수 이름 여러분들이 변경하시면 되겠고 타입이 뭐였죠? 네, 이 타입이 지금 실수 타입으로 바뀌어야 되고 건네주는 값도 당연히 실수 타입으로 바뀌어야 되고 받는 값도 실수 타입으로 바뀌어야 되고 결과 값도 실수 타입으로 바뀌어야 되고 자, 인티저로 되어 있는 부분 지금 바꿀 부분이 꽤 많아요. 자, 코딩 하시고 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블로 선언했습니다. A, B. 그래서 스캔F 통해서 입력 받았고요. 스캔F 에러 나면 언더바 S 붙여가지고 밖에 있는 그 함수로 사용하시면 되죠. A하고 B로 입력을 받은 다음에 디비전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건네받은 값 A, 건네받은 값 B가 들어가고 그걸 복사해서 A하고 B에 입력값이 들어가면 나누기를 한 결과를 돌려준다. 자, 돌려준다는 의미는 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출력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405쪽에 함수값 리턴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다시 보려고요. 자, 여기 int 지금 이렇게만 썼는데요. 원래는 int n, int m 이렇게 된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중간에 혹시 변수 이름이 바뀔 수 있으니 그냥 타입만 맞춰주겠다라고 이렇게만 쓰셔도 상관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함수 이름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시고 세미콜론 붙이는 걸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세미콜론을 놓치거나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나는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확정하시고 복사해서 원형 부분에 한번 넣어주시고요. 요 내용이 맞지 않으면 에러 날 수 있습니다. 실습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하시다가 에러가 난다는 거죠. 세미콜론이 빠졌는지 뭐 문자 이름이 안 맞았는지 타입이 틀렸다든지 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봐줄 수가 없어서 조금 죄송한데 본인들이 에러가 나면 그 하단에 에러 메시지를 보면서 차근차근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함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떤 값을 두 개를 건네봤습니다. 그리고 printf 문장에서 이제 Q를 누르면 종료하겠다고 돼 있어서 while문으로 종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그냥 입력된 값이 정상적으로 두 개가 들어오면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겠다는 거고 printf 문장에 의해서 지금 입력받은 값을 출력을 하고 자,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의해서 이 함수로 올라오면 evil1이라는 값이 n에 evil2라는 값이 m으로 복사가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인티저였잖아요. 그럼 그냥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스캔F로 4하고 5를 넣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함수가 4하고 5를 가지고 출력이 되는 거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 n에도 4, m에도 5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건네받은 값 4하고 5가 누가 더 작냐는 거죠. 그래서 4가 더 작다고 하면 그 작은 값을 민에 if문에 의해서 if문 복습하셨죠? n이 m보다 작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작지 않으면 m을 민에다 넣는 겁니다. 즉 결론은 뭐 하는 거예요? 작은 값을 민이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그 값을 리턴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4하고 5를 넣었으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이 부분은 다 스킵하고 결과 4가 이 자리에 이 내용을 지우고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작은가 했을 때 4가 더 작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다시 while문으로 넘어와서 스캔을 받고 이번에 또 숫자를 10하고 15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넣었다고 하면 또 그 10하고 15를 가지고 함수에 가서 10, 15를 받은 n과 m을 비교한 다음에 역시 작은 값을 넣어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값을 두 개 입력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얘는 뭐 하는 거라고요? 미니멈 값. 누가 더 작은지 작은 값을 돌려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함수를 구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미니멈 구하는 거를 꼭 if문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 자, 이거 if문 하실 때 다 하셨던 거죠? 자, 한 줄로 지금 return min하고 최소값을 갖는 그 부분을 그냥 한 줄로 지금 이거 if문 줄여낸 거죠? if m이 n보다 크면 혹은 n이 n보다 작으면 그 작은 n을 넣든가 즉 돌려주든가 m을 돌려주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혹은 또 다른 이름으로 이번에는 그냥 바로 아까는 min이라는 거 선언했는데 그냥 선언하지 말고 이게 작아? 4가 작아? 그럼 4 돌려주고 10이 작아? 그럼 그냥 10 돌려주고
바로 리턴 값에다 넣어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조심하실 점은 여기 지금 함수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이걸 다 동시에 구현해서 하시고 싶으면 이 함수 이름을 여러분이 바꾸셔가지고 하셔야지, 같은 함수 이름으로 여기다 쓰시면 함수 이름이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어서 결과를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이름을 변경해서 각각 따로 사용하시던지, 즉 호출하는 걸 따로 하시던지, 아니면 요거 주석 처리하시고 요거 해보시고 주석 처리하시고 요거 해보시고 해서 세 개를 다 따로따로 최소값 구하는 거를 여러분들 실제로 구현을 해보시고요.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뭐가 되죠? 최대값 구하는 함수를 여러분이 구현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어떤 걸 사용했어요? 네, 리턴 값이, 즉 내가 계산한 결과를 돌려주는 경우에 해당 함수의 내용이 사라지고 건네준 그 값으로 들어간다 하는 게 함수의 리턴 값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앞에서 메인 함수가 좀 특별하니까 메인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자, 메인 함수는 한 뭐뭐.c 프로그램 안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메인에다가 몽창 다 구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메인에다가 전부 다 만들면 에러가 났을 때 찾기 힘들다고 그랬고요.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복사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뭘 고쳐야 되면 전부 다 고쳐야 되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는 주로 기본적으로 플로우, 내가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런 걸 하겠다는 것만 관리를 하는 거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함수를 통해서 다 따로따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 내가 필요한 함수를 호출하면 그거 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또 함수 다른 거 호출하면 그거 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현한 함수가 여러 개라면 함수의 첫 줄에 해당하는 내용을 include 밑에, 이렇게 함수에 설정하는 내용을 include 밑에 넣고 메인 안에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함수를 구현해 놓고 안 불러도 상관없어요. 여러 번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밑에, 메인 밑에다가, 이게 메인 여는 가로고 메인 닫는 가로죠. 실습하실 때 조심하실 점은 이걸 여기 안에다 쓰시면 안 돼요. 메인을 닫고 그 밑에다 하시는 겁니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void 메인 함수는 엄청나게 여러 가지 타입으로 쓸 수 있는데요. 제일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쓴다면 1번이나 3번을 씁니다. 물론 4번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간단하게 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돌려줄 값이 없을 때는 그냥 void라고 쓰고 여기에다가 리턴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조차 귀찮으면 사실은 안 쓰고 리턴 0 이것도 안 쓰고 이렇게 그냥 메인만 써도 되고요. int 한 다음에 리턴 0 값을 직접 기입해줘도 됩니다. 메인 안에 지금 얘네 건네받을 게 없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썼는데요. 건네받을 게 없을 때 원래 뭐 쓴다고 그랬죠? void. 예, void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메인 앞에 int라는 말을 썼다면 반드시 return이라는 문장을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메인 함수의 정의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ANSI나 ISO의 규정에 의하면 4번이나 5번을 주로 사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4번 형식을 그동안 계속해서 쓰셨을 것 같은데요. 4번 형식을 가능하면 쓰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포인터나 배열을 배우면 5번 형식도 쓰게 될 겁니다. 지금 요거는 그냥 숫자를 받는 거고요. 요거는 포인터 배열이라는 거 받는 건데 요거는 다음에 여러분들 포인터 설명하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함수는 아무것도 받지 않지만 결과값이 int로 있다고 하면 마지막에 리턴문을 쓴다고 했는데요. 프로그램은 실행 중에 그 예상할 수 없는 오류 때문에 비정상으로 종료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일부러 강제적으로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해당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종료했는지를 알아야만 컴퓨터가 대기하지 않고 계속 이게 언제 끝나지? 하고 기다리지 않게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려면 근데 내가 종료됐어 라는 의미로 리턴 0, 나 이제 끝났어 라는 의미로 0을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코딩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권장했다고 했으니 반드시 int 그리고 나는 이제 끝났다. 정상적으로 끝난 것이야 라는 표시인 리턴 값을 0을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